안녕하세요, 명성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중형 베일러인 FB2100 모델과 FB2100 플러스 모델입니다. 먼저 FB2100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저희 중형 베일러 FB2100의 베일 사이즈는 110에 100. 기존 대형 베일러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고요. 기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 보시는 게 이점 링크입니다. 이점 링크는 트랙터에 연결을 해서 베일러를 끌고 갈 때 사용되는 부품이고요. 보시면은 기존 제품에는 핀이 하나짜리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FB2100을 개발을 하면서 홀을 4홀로 뚫고 좀 더 견고하게 안착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오버런 조인트는 저희 메인으로 사용되는 동력 축이고요. 작업을 할 때 작물이 막혔을 때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픽업부 그리고 오거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저희 픽업 같은 경우는 다른 중형 베일러에 비해서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끌어올릴 때 좀 더 원활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오거 같은 경우는 아토스 재질을 사용해서 마모나 이런 부식에 좀 강하게 설계를 했고요. 저희 이제 대형 베일러에 납품이 되는 쿤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일체형 오거와 동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픽업폭도 넓고 그리고 오거도 일체형이다 보니까 막힘이나 정체 현상이 다른 타 베일러에 비해서 우수한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트부는 저희가 네트를 장착할 수 있는 네트 박스와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네트가 롤러부로 빨려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네트 프레임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보시면 네트 장력을 조절할 수 있게 스프링을 달아서 네트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들 때마다 네트 장력, 네트가 좀 더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네트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FB2100 모델은 롤러가 총 1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DF 모델하고 좀 바뀐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장 맨 먼저 보이시는 게 이 커버를 바꿨습니다. 커버의 장점은 트랙터에서 이 뒷바퀴를 봤을 때 뒷바퀴가 잘 보이게끔 커버를 좀 안쪽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네트를 투입할 때 열어야 하는 이 탑 커버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손잡이를 달았고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있어서 고정을 하고 핀을 꼽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FB2100 모델 같은 경우는 쇼바를 달아서 자동으로 문이 자동으로 고정이 되고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편리성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보시는 데가 통합 블럭입니다. 통합 블럭은 FB2100 모델하고 FB100 플러스 모델이 좀 다릅니다. FB10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체크 밸브를 달았습니다. 이 체크 밸브의 역할은 바닥판에 칼날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달았고요. FB2100 플러스 같은 모델은 외관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이 통합 블록 자체에 내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구리스 주입할 때 좀 원활하게 주입을 할 수 있도록 홀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를 탈거하지 않아도 구리스 주입이 좀 용이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뒤쪽 커버를 보시면 전체 디자인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디자인을 바꾸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후진등이 바깥으로 많이 돌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최대한 안으로 넣으면서 좀 파손이나 이런 주행 중의 불편함을 좀 많이 해소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체인 조절할 수 있는 가늠자를 각 부위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 체인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늘어날 때마다 소비자께서 직접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절할 수 있도록 한계선을 표시해 준 게 가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미 칼날인데요. 이 더미 칼날 같은 경우는 기존 칼날이 꽂히는 자리에 이 더미 칼날을 넣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걸 빼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더미 칼날이나 일반 칼날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거치대를 만들어서 분실 위험이 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보관을 하시다가 사용할 때 너트만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손쉽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타사는 만약에 작물이 막히게 되면은 바닥판을 내리고 뒷문을 올려서 막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원초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적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물이 정체가 돼서 막혔다. 그때는 옆에 보시면 이 동력 분리장치가 있습니다. 이 동력 분리장치 레버를 제끼시면 동력이 분리가 됩니다. 픽업이 멈추고 뒤에 롤러부만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저희 FB100 모델은 롤러는 돌고 있고 그리고 네트를 투입을 시킴과 동시에 뒷챔버를 열면서 배를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보이시는 육각 렌치. 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여기 커버를 열고 이 보이시는 틈에 끼신 다음에 회전 반대 방향으로 역회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면 수동으로 막힘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FB2100 모델과 FB2100 플러스 모델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FB2100 플러스 같은 경우는 FB2100 모델과 다르게 오일 쿨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쿨러를 적용함으로써 오일의 온도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보시면은 메인 통합 블럭의 모양이나 이런 유압 회로 구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FB100 플러스 이 통합 블럭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로사와 협력을 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FB100과 FB100 플러스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뒷챔버가 자동으로 열리느냐 아니면 수동으로 열리느냐 이 차이인데요. FB10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배열이 생성이 되고 네트 절단이 되면 센서에서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주게 되면 뒷챔버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뒷챔버가 자동으로 열림과 동시에 이젝터를 치게 되는데요. 이젝터를 이렇게 치게 되면 안쪽에 보이시는 이 센서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젝터가 내려가는 순간 뒷문은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FB2100과 FB100 플러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B210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모니터도 기존에 국내 제작했던 FB100의 그런 8핀 모니터가 아니라 해외 제작하는 우퍼스 모니터로 에로사와 동일한 모니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FB2100 플러스에 적용하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니터가 약간 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면은 작동이 좀 용이하게 버튼을 따로따로 하나씩 다 두었고요. 그리고 뭐 설정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존 RB1100GF에서 새롭게 출시가 된 중형 베일러인 FB2100과 FB2100 플러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